안녕하세요, 노부장입니다. 오늘 동영상의 내용은 쉐보레의 콜로라도에 대한 경험기입니다. 리뷰라고 이야기하자는 이유는 제가 차량의 어떤 전문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경험을 해보니 이렇더라, 그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특징은 반트럭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모든 물건은 설계를 하게 되면 그 설계에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세단 같은 경우는 빠르고 안락하게 승객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고, SUV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은 사람을 싣고 달리면서 다목적용으로, 그러니까 오프로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다목적인 방면으로 설계를 했을 텐데, 이 차량은 어느 정도 짐을 싣고 다니는 것을 20m 앞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재 정량이 700kg인가?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설계를 한다면은 항상 풀 로드를 감안하진 않았을 것이고,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뭐 200~300kg 정도는 싣고 다니는 걸 기준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설계를 하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서스펜션도 뒤쪽에 판 스프링이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 스프링은 특성상 많은 하중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반면에 아주 적은 하중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어렵겠죠, 당연히. 작은 하중에도 특성이 좋고 많은 하중에도 특성이 좋다, 그럼 다 그거 쓰지 딴 거 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운동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제 생각에는 과속 방지턱 같아요.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그리고 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니고 지금 일부러 고속도로가 아닌 좁은 도로를 왔는데, 되게 그 노면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진동이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져요. 아유, 고스란히 전해지는 이유는 지금 혼자 제가 짐을 싣지 않고 혼자 운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량의 설계 하중보다는 낮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서스펜션이 그걸 다 제대로 흡수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내고 말아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출렁임이 없어요. 출렁임이. 그러니까는 세단 같은 경우도 물론 하드를 좀, 서스펜션을 좀 하드하게 세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고속 방지턱 정도를 넘어가면 살짝 뒤쪽에 출렁임은 옵니다. 그리고 SUV 같은 경우는 차량의 무게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그 출렁임이 좀 깊죠. 대신에 그 출렁임을 얼마나 신속하게 잡아주느냐가 댐퍼하고 이제 스프링의 그 서스펜션이 특성이 할 일이고. 근데 이 차량은 그 출렁이는 느낌은 없고 그냥 진동이 있으면은 진동 다 받아내고 마는 느낌입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그게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데, 제가 지금 추돌을 당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물리치료 받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 차를 운전하니까 이게 좀 약간 그렇네요. 너무 충격, 그 노면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지고대로 오기 때문에. 커브주의 구간입니다. 그렇더라도 이게 차 특성이 나쁘지 않아가지고 고속으로 잘 포장된 도로, 고속도로죠, 그런 데를 주행할 때는 뭐 느낌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도 약간 속도를 낸 상태에서 노면이 잘 포장된 구간을 지날 때에는 차량이 그게 특성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철이 많은 부분을 지날 때 그걸 고스란히 다 승객한테 건네줘서 그렇지 어쩔 수가 없죠. 차량의 특성이 그건데, 차량의 목적이 그거고. 약 300m 앞 급커브주의 구간입니다. 브레이크나 악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요즘 편으로 하면은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처럼 초반에 담력이 몰려 있어 가지고 브레이크고 악셀이고 초반에 잘 반응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감각을, 약 50m 앞 급커브주의 구간입니다. 약 150m 앞 급커브주의 구간입니다. 감각을 일반적인
승용이나 SUV 몰던 감각으로, 특히 현대 차량 몰던 감각으로 페달링을 하면은 약간 조금 운전에 이질감이 많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저는 팔리세이드 운전자인데 팔리세이드도 옆에 사이드 발판을 달아놨어요. 근데 그 발판이 잘 쓰질 않다 보니까 그냥 발을 그 건너편으로 딛고 내리는 방식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이드 발판이 좀 투박하고 커요. 많이 튀어나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차체 자체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차는 습관이 안 돼가지고 제가 내릴 약 때는 300m 앞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자꾸 조가리 부분에 그 사이드 발판이 걸려요. 그 정도 차량이 높고, 차량이 높다 보니까 이거 그 커브 같은 데를 재빨리 이렇게 돌고 막 이러면은 아무래도 좀 휘청임이 있네요. 근데 그 휘청임이라는 게 출렁거림은 없습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흔들림은 있는데 출렁임은 없어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표현이 좀 가당키나 할지 모르겠지만 댐퍼가 너무 강해가지고 출렁임을 굉장히 신속하게 흡수하는 반면에 잔진동은 흡수 자체를 안 해버리는 뭐 그런 느낌. 차에 모시니까 그냥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구나, 뭐 그렇게 생각 좀 해주세요. 뭐 일일이 따지면은 약간 좀 저도 복잡해서 이 진동이라는 게 굉장히 심오한 학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기계공학과를 가시면 일반적인 정력학, 동력학을 넘어서서 정력학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 고체학으로 넘어가고, 동력학을 더 심도 있게 공부하시면은 진동학이라든가 시스템 동력학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넘어가게 되는데, 약 300m 앞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이런 차량을 만드는 사람들이 그런 것쯤은 다 전공으로 통달하고도 남는 박사님들 테니까 여러 가지 감안을 했겠죠. 그래서 찾아낸 최적의 답일 겁니다. 물론 그 답에는 가격적인 부분도 감안이 됐겠죠. 소음은 꽤 들어와요. 과속 방지턱만 넣으면은 턱턱 하는 울림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달라지네요. 주행 중에는 엔진룸에 그 엔진의 소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속도가 낮아서 이게 풍절음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처럼 한적한 차량 하나 없는 약간은 시골길 이런 데 달리면은, 승용차로 달리면은 좀 운치 있는데 이 차량은 일하러 가는 느낌이에요. 근데 반트롤 용도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승차감도 잡고, 그리고 짐을 싣는 용도도 잡은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차량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적재 능력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적재 능력은 얼마만큼의 과적을 더 많이 할 수 있냐가 방지턱이 있습니다. 적재 능력의 덕목인 나라이기 때문에, 그 뭐 사진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나라 트럭들이 중동 쪽에서 뭐 발칸포도 싣고 다니고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싣고 다니면서 무기로 쓰이는 거 많이 보셨으니까. 지금 일부러 한적한 길만 다니고 있어요. 왜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량의 특성을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되는 게, 이 차량은 짐차입니다. 어느 정도 짐을 싣고 다니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 짐 없이 혼자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의 거동 특성은 현재 제 운행 패턴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고 봐야 합니다. 설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그 기계를 평가하는 것만큼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야구 배트를 야구하는데 얼마나 이게 도움이 되고 좋은가를 판단해야지, 사람 때리는데 얼마나 잘 맞더라 이거는 정당한 평가가 아니겠지요. 이 차량은 사륜구동입니다. 사륜구동인데 상시 사륜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아이쿠.
그래서 드리고픈 말씀은, 만약에 이 차를 승용 대신으로 사겠다라면은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약 50m 앞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짐을 좀 싣긴 하는데 포터만큼 실을 건 아니다. 그러면은 이 차는 굉장히 좋은 옵션일 것 같아요. 제가 쌍용의 칸이라든가 뭐 레스턴 스포츠 이런 거는 몰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차는 제가 몰아보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왠지 SUV의 특성을 그대로 가져갔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이 차는 확실히 SUV하고는 다른 느낌입니다. 이 차에서 모든 게 다 나빠지면은 군대에서 몰던 다찌차라고 불리는 4분의 5톤 그 트럭 같은 느낌이 날 것 같은데, 그 트럭은 뭐 그건 좀 차가 아니죠. 그거는 운전하기 좀 나탱인데,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특히 이 차량이 뭔가 특별하게 할 말이 많은 차량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말할 게 많진 않아요. 이 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내장도 지금 굉장히 심플하고, 마감도 재질이 어떤 플라스틱 종류로 보이는데, 그거는 오히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짐을 싣는 차량의 용도에서 짐을 싣고 다니다가 뭐 일하러 다닌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사람이 타게 되면은 뭐 먼지도 많이 묻어있고 오염물질도 많이 묻어질 수 있죠. 페인트도 될 수 있고 뭐 여러가지가 묻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죽이라든가 이런 데 묻게 되면은 제거하는데 좀 힘듭니다. 근데 여기 지금 마감들은 굉장히 심플해가지고 그냥 쓱쓱 닦아주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오히려 그런 점들은 목적에 맞는 차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하이그로시나 이런 것들로 긁히고 나면은 굉장히 보기 싫잖아요. 근데 여기는 특별하게 뭐 그렇게 보일 만한 마감은 별로 없네요. 제가 쉐보레 차량을 운전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것들은 굉장히 저한테 낯설고, 그리고 계기판도 약간 좀 낯선 부분이 있는데, 특히 핸들에 있는 각종 버튼들도 레이아웃이 현대랑은 좀 많이 다르네요. 당연한 얘기지만.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가 굉장히 투박해요. 뭔가 투박하냐 그러면은 깜빡이 소리도 우렁차게 투박한 느낌, 하다못해 공조기 팬을 돌려도 팬 소리도 크고 투박한 느낌, 경고음이 크고 투박한 느낌인 건 그건 장점인 것 같아요. 좋아요. 그거는 아까 그 앞차량하고 간격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경고음이 울린 적이 있는데, 일단은 현지차에 비해서는 전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경고가 조금 빠르다고 보여요. 현대차로보다. 그리고 경고음이 조금 더 경고음답더라, 약간 좀 크게 느껴져서 그런 게 좀 있고요. 현대에는 이 차량하고 비교할 만한 차량이 지금은 없습니다. 포터랑은 전혀 다른 차량이에요. 포터, 봉고 이런 것들은 운전 스타일도 다르지만 그것도 이제 차량이 앞부분에 몸이 나가 있기 때문에 몸이 나간 상태에서 회전을 시켜야 제대로 회전이 되는 그런 차량들이고, 그 차량들은 과적이 엄청나죠. 1톤 트럭에 3톤 정도 싣고 다니고, 그리고 그 차량이 많이 다른 특성이, 그 차량을 포터 같은 것들을 과속 방지턱을 아무 짐을 싣지 않고 넘으면은 뒤쪽에서 뭔가 깨진 와장창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데, 이 차량은 완전히 그냥 약 300m 앞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게 뭐 감쇠 이런 거 느낌 전혀 없이 그냥 막 타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콜로라도는 세단이나 SUV하고 비교하기도 이상하고, 진짜 짐차인 포터하고 비교하기도 이상하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둘의 장점만을 모았다고도 볼 수 있고, 혹은 목적에 따라 가지고는 단점만 모은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차 갖고 3톤 과적, 뭐 2톤 과적 이런 건 못할 테니까. 그리고 SUV처럼 한 대여섯 명이 안락하게 어딘가 놀러가는 그런 목적도 아니고, 승용처럼 300m 앞 급커브 주의 구간입니다. 그런 목적도 아니고, 대신에 어느 정도 진도 실을 수 있고,
트럭 같은 승차감보다는 훨씬 낫고, 그래서 이런 차량들은 굉장히 목적성과 특히 차량 문화가 결합이 되어야지만 시장이 형성될 수 있는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차량들이 목적과 문화에 맞는 거대한 시장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류의 차량들을 글쎄요, 이거 참 많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난감하죠. 다목적은 다목적인데 너무 다목적이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액을 넘어서는 환상적인 그런 제품은 저는 이제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이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로라도도 딱 가격과 목적에 맞는 좋은 차량이지, SUV 정도의 승차감과 전방에 과속 방지 트럭 턱이 정도의 있습니다. 적재량, 뭐 이런 슈퍼한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동차 경험기 리뷰 아닙니다. 경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